오늘 우리 증시 동반 상승 출발한 데 이어서 양 지수 모두 1% 넘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3,395선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코스닥 시장은 847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4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서 이제는 3,400선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및 나스닥이 다시 상승세를 하면서 우리나라 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또 반도체로 힘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또 코스피가 무섭게 올라갔습니다. 이제 다시 또 슬슬 5,000피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코스피 상방 여력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코스피가 역사적 신고가를 올라왔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신다고 하면 5,000피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장 예측할 능력은 없고요. 그냥 가는 대로 보면서 가는 건데 여전히 외국인들의 순매수 여력이라던가 그다음에 최근에 들어오는 집중해서 들어오는 규모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그다음에 대외적인 매크로 상황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가 2020년, 2021년 그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을 때 그때 올라갔을 때 주식에 대한 관심 또는 열풍 그때의 분위기 뉘앙스와 지금의 뉘앙스랑 비교해 보면 지금 좀 뭔가 과열되어 있고 막 누구나 막 다 주식 관심 있다 그 생각이 좀 드세요?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닌 것 같죠. 지금은 아직은 뭔가 포모라던가 그다음에 과열 이 정도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대비해서 지금은 제도적인 부분이 많이 보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항상 전통적으로 디스카운트 요인을 받았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제도적으로 이제 충분히 뭔가 이제 믿을만하게 또는 신뢰성 있게 조금 우여곡절은 계속 있지만 그래도 그 정책의 일관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그거는 부분들만 해준다고 하더라도 태국도 한 PBR 1.3배고 우리보다 약간 조금 낮은 나라들도 한 PBR 1.3배, 1.4배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1.1배 좀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받아도 4,000포인트 정도까지는 가도 이상은 하지 않다. 다만 이제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모멘텀 플러스 정책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통상 이제 멀티플의 상승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실적까지 따라와 준다면 그때는 이제 5,000포인트까지도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맞물려야지만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것도 AI 버블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AI 시대에 보여주는 그 멀티플에다가 빅테크들이 최근에 보여줬던 실적들이 이제 결국은 주가는 멀티플 곱하기 EPS니까 이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지니까 미국도 가는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일단 멀티플은 올라와져 있습니다. 유동성의 힘으로. 근데 이제 여기서 하반기 일단은 올 3분기 내년까지도 일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영업이익 추정치들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지수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위치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익률은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죠. 좀 이제 S자로 이렇게 했으면 조금 좀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정도의 느낌이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이제 만기일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9월달 만기일에다가 9.11에다가 이름도 되게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오히려 굉장히 시장도 좋았고 어떻게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끝날 때까지 이렇게 강세를 잘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어제 보시면 특히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수요일 날 1조 5천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어제 당장 만기일은 2천억 600억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이제 사실 그리고 오늘이 좀 의외기는 해요. 오늘은 좀 약간 보합세거나 강보합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도 외국인들이 강하게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은 만기일 통상 보면 그 주간을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결국은 짜여진 판으로 움직임이 있는 편입니다. 근데 그동안 미결제 약정 쌓아졌던 부분들, 그러니까 화요일 날 특히나 급등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미결제 약정이 해소되면서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이제 팔았던 것 선물을 팔았던 것든 사놨던 것든 이제 그걸 해소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이제 팔았던 걸 해소하면서 소위 말해서 쉽게 얘기하면 숏커버가 좀 세게 나왔죠. 그러면서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었고 근데 선물만 들어왔으면 분명히 오늘 빠졌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현물이 따라 들어왔잖아요, 세게. 그러면서 이번 주 주간 만기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CPI에 대한 확신도 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안정에 대한 그리고 이제 어제 대통령님 연설에 있었던 뭐 대조지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최소한 중립 이상의 다 재료였어요. 최소한 악재는 아니고 팔 재료들은 아니고 최소한 보유하거나 사는 재료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더구나 또 미국이 어제 CPI에서도 잘 나오다 보니까 예상대로 나오다 보니까 가장 좋은 건 예상치대로 나오는 거였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하나하나 걷어나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8월 말 9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빅테크들의 실적, 그다음에 뭐 졸치 보고서, 실업률, 그다음에 CPI까지 하나둘씩 산을 계속 매주마다 하나씩 넘어왔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참 교묘하게 딱 그 투자자들이 원하는 만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만큼만 계속 지금 밟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결국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 불확실성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하나씩 거치고 이제 이 과정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PPI 나왔을 때는 갑자기 빠졌다가 쭉 네. 올리더니 어저께는 또 이제 그러니까 올렸다가 빼더니 네, 맞습니다. 어저께 CPI 때는 이제 내렸다가 완전히 급하게 그쵸. 내려갔다가 네. 확 올리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로 그 고용 지표 나오는 거에서 끝까지 좋은 걸 찾아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죠? 텍사스 네. 한 주만 나빴기 때문에 네. 나쁜 게 아니야.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되게 좋은 쪽을 보려고 해석을 네. 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진짜 좋은 일단 건가요? 돈이 많다 보니까 네.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 있는데 시장에 돈이 많고 뭔가를 사야 될 만한 돈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계속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세장일 때는 조금 좋은 지표가 나오더라도 안 좋은 거 그 집어 꺼내가지고 악재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지금은 그만큼 지금 시장이 강하다라는 걸로 인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주식시장 뭐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는 뭐 버블 뭐 파티장에서 춤을 추더라도 파티장 입구에서 춤춰라 그 말씀도 많이들 하시지만 어쨌든 파티장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CPI 이야기 나왔으니까. 근데 예상치에는 부합했다고는 네. 하지만 전월 대비 이제 상승폭이 조금 네. 가팔라진 건 맞잖아요. 네네네. 그 부분은 저희가 크게 포인트 네. 안 둬도 될까요? 월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다들 시장에서는 무시하는 것 같고요. 연간 단위로는 예상치대로 나오고 일단 잡아가고 있다. 일단은 물가가 안정이 되어가고 있고 금리를 급격하게 최소한 올리진 않아도 된다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확률이 이번에 거의 이제 100%인 거거든요. 뭐 오히려 25bp 인하 확률이 한 97 정도 되는 것 같고 50bp 확률이 좀 나오면서 합쳐서 네. 100이니까 어쨌든 내리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CPI라는 고개는 넣은 것 같고요. 이제 향후에 나올 실업률 보고서 또 좀 다음 주에 이제 금리 인하하고 10월이나 돼야 좀 의미 있는 실업률 보고서 나오겠지만 일단은 미국 시장은 그때까지는 그래도 뭐 이제 악재는 좀 많이 해소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계속해서 그 물가가 어쨌거나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 확률 자체는 100%지만 이제는 폭이 문제가 될 것 맞습니다. 같다. 거기에 있어서의 네. 물가가 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제가 이코노미스트가 아니라서 저는 뭐 그런 예측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물가 특히나 이번 주에 이제 이스라엘이 또 폭격을 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놓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특히나 이런 유가가 굉장히 이번에도 사실 기름 유가가 좀 물가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는 물가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할 겁니다. 네, 그게 뭐 안보와 관련된 문제일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부채와도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도 4.5 넘네만 했는데 지금 4% 초반까지 왔고요. 30년물도 마찬가지고 2년물은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에서는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하게 시장은 계속 확실히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하락을 외치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분명히 하락이 분명히 올 겁니다. 언젠가는.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그게 두려워서 지금 주식시장을 안 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대 수익률 그 기회비용이 너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시장이 올라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한 포인트로 보면은 아시아 쪽으로 돈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냐. 예. 처음에 이제 미국 쪽에 포커스를 네. 했다가 다시 이제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면서 네. 일본, 중국 전체적으로 머니플로가 생겨서 네. 지금 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네. 거 아니냐. 네. 이 정책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이 정책만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더 갈 수 있잖아요. 네, 외국인 맞습니다. 돈이 우리보다 훨씬 네. 많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 외국인이 어느 정도나 더 살 여력이 있을 것 같으세요? 딱 그 경험상? 정도까지가 이제 우리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전 4,000포인트 정도인 것 같고요. 이제 그 이상은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 플러스 이제 우리나라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서 지금 환호는 하고 있지만 이제 아시아 국가들과 미국 주식을 바라보는 관점 좀 바뀌기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은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동안 미국 시장으로 계속 돈들이 들어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달러가 굉장히 강한 모습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는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가 약해지는 모습들이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분명히 빠지는 그런 모습들일 겁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한 100조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중에 50조 달러가 미국 시장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일부만 빠져도 사실 한국 시장에는 엄청난 수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뭐냐면 대체 불가한 섹터들을 좀 몇 개 갖고 있어요. 예, 일단은 반도체. 예, 반도체 뭐 지금 당장 마이크론도 방금 나온 기사들 보면 가격 인상하겠다라는 기사 나왔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아래라고 평가받는 마이크론이 가격을 인상할 정도면 하이닉스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겠죠. 아마 9월 달, 10월 달이면 엔비디아 공급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좀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충분히 앞으로 반영될 것 같다. 더군다나 삼성전자도 뭐 1년 정도 끌고 갔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 공급에 대한 이슈 또는 그 열망이 되게 목에 차 있는 시점이잖아요.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보다 한 10에서 한 20% 정도는 충분히 업사이드는 보이는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뭐 사실 레거시가 압도적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잘하지만 영업이익률을 크게 높여주는 거는 결국은 HBM 쪽이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거기다가 HBM까지 붙어준다면 한 단계 분명히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겠죠. 뭐 반도체야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만 잘하는 게 조선. 사실 전 세계에서 조선 대체제는 이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도 조선사들이 있고 중국에도 있지만 중국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국내 업체나 마찬가지예요. 내수 업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조선사들이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 일본의 조선사들 주가도 좋아요. 근데 잘 실적을 까보면 조선사보다는 플랜트라든가 다른 사업 영역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결국은 전 세계에서 이번에 마스가 프로젝트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뭔가 상선, LNG선, 특수선 이런 거를 만들어서 전 세계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뭐 유럽에 LVMH 그룹 있었던 명품이 한때 유명해서 그쪽만 돈이 몰렸었던 것처럼 조선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캐대언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뭐 우리나라 K컬처 관련된 상품들 이런 섹터들은 전 세계에서 사실 우리나라밖에 외국인들이 찾아볼 수 없는 섹터입니다. 더군다나 이거를 좀 외국인들 입장 수급 조금 약간 디테일하게 미국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한 사모펀드가 지금 사실 미국에서도 보면 어제야 뭐 중성주들 많이 올랐지만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미국의 AI 빅테크들을 많이 담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모펀드들 입장에서도 포트폴리오나라던가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들로 관심을 둘러본다라고 하면 사실 대체제를 할 만한 게 뭔가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여주면서 시대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뭐 대만의 TSMC라던가 우리나라의 방금 말씀드렸던 조선이라던가 K컬처라던가 이런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런 쪽이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쪽까지의 엄청난 큰 섹터는 아니지만 수익률 싸움에서는 충분히 좋은 섹터는 앞으로도 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깐 정책 얘기 잠깐 했었는데 이제 주가 조작하면 폐가망신 네. 시키겠다. 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사범들에 대한 처벌이 네, 너무 약하죠. 낮아서 네. 약해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미국 거 하자 뭐 네.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네. 이 부분이 실제로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겠죠? 저는 이 부분이 예전에는 사실 우리나라 어떤 뭐 실적 발표를 한다던가 뭔가 바이오 기업이 뭐 라이센스 아웃을 한다던가 좋은 공시를 내면 그때 훅 빠지고 막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확실히 올해 들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감소되기는 했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워낙에 좀 스터디들을 많이 해서 기업에 대한 이해도라던가 이런 부분이 많이 높아진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정책적인 부분들이 확실히 많이 보완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시범 케이스들이 좀 있다면 더 투자자들은 더 확신하겠죠. 그래서 다른 정부 비교했을 때 이번 정부가 증시와 관련된 제도나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 친화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이런 부분들이 신뢰를 완전히 100% 회복한다라고 보기에는 이르지만 어쨌든 보여주는 부분 속도가 빨라서 시장에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하셨고 앞서서도 뭐 조선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하반기 주도주로 계속 조선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 외국인들이 조선을 꾸준히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여전히 조선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저는 반도체가 올라오면서 어쩔 수 없이 좀 포트폴리오 재조정이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선주는 올 하반기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저는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만에 큰 장이 온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2008년, 9년, 2010년 정도까지도 그때 당시에 뭐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 대우조선해양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때는 경쟁사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근데 지금은 경쟁자들이 많이 없죠. 특히나 미국에서도 이제 더 이상 배를 만들 수도 없고 당장 우리나라 미국에 데려와서 우리나라 배 만드는 기술 알려달라고 할 정도면 지금 대체 불가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엔진이라던가 그다음에 조선 본주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좀 약간 캐릭터들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이 올라왔다라는 평가들도 있지만 여전히 실적과 모멘텀을 계속 가져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엔진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조선사에도 발주가 받지만 뭐 그리스라던가 중국 배한테도 엔진은 들어가거든요. 유일하게 엔진사들은 그 조선 선주들한테 협상까지 할 수 있는 게 엔진입니다. 부품 중에서. 근데 이제 엔진이 내년, 내후년 되면 공급 부족이에요. 지금 엔진 가격이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전체 배에서. 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가격이 올라가서 이제 한 9분의 1, 8분의 1까지도 가격이 올라갈 정도니까 전체 엔진 선박 가격에서 그러면 가격 협상력이 엔진사들한테 더 있겠죠. 그래서 뭐 지금 뭐 대표적인 엔진이 한화 엔진, 그다음에 뭐 현대마린 엔진 이렇게 있는데요. 이번에 현대중공업 엔진 사업부 실적 부분 성장 보면 거의 90%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거기는 현대중공업 안에 있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상장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엔진 사업은 향후에도 계속 호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어려우시면 조선주 투자 어려우시면 또는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겠다 싶으시면 그냥 조선주 ETF 보셔도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조선주 나오면 이제 그다음에 방산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방산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유럽에서도 계속 수주가 맞습니다.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조금 아까 이제 이스라엘 폭격 얘기도 하셨지만 유럽 뭐 이스라엘 뭐 계속 전쟁 분위기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맞습니다.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방산이 저는 그래서 하반기 좀 물음표기는 해요. 그냥 모르겠다가 저는 제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 몇 주 전만 해도 뭐 이제 당장 협상할 것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전 협상할 것처럼 해서 방산이 추세가 확 내려갔다가 일단은 실적이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더 추가로 빠지지 않고 버텼었는데 다시 한번 또 계속 잡음들이 나오면서 또 나왔죠. 근데 하반기에 또 언젠가 좀 되면 또 협상에 대한 얘기 또 나오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이런 어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이스라엘 폭격 같은 게 또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되면 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방산에 있어서는 저는 한 그냥 중립 정도 보는 게 편해요. 근데 차라리 그래서 주식을 우리가 모든 주식 다 살 수 없잖아요. 다 살 수 없어요. 근데 방산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물음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또 반도체주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SK하이닉스가 오늘 7% 그렇습니다. 올랐거든요. 뭐 삼성전자도 거의 3% 가까이 오른 상황인데 지금 일단 삼성전자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지금 증권사들 목표가 계속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이제는 완전 펀더멘탈 아예 다 좋아졌다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낙관론이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건지. 이제 영업이익 추이가 분기 영업이익 추이가 이제 10조 이상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나왔고요. 이제 목표가 상승, 이제 실적 컨센서스도 상승하고 있고 실적도
이제 H뱅과 관련된 긍정적인 기사들도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제 사실 그 H뱅 통과에 대한 멀티플로 올라가는 부분들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실적으로 확인을 해야겠지만 만약에 예상대로 된다라고 하면 지금 주가 당연히 합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충분히 지금 뭐 7만 원, 5천 원인데 전고점이 이제 9만 원대잖아요. 9만 원대잖아요. 그때 10만 전자라고 불리는 10만 원 이상도 못 갈 이유는 사실 없다라고 봅니다. 네. 결국 코스피 4천 이상 가려면 삼성전자의 힘이 절실하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의 대표적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크게 힘을 못 받는 구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그렇고 멀티플도 그렇고 그렇다라고 하면 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전자 일단 지금은 뭐 기술적 주가의 위치도 보면 이제 완전 신고가를 나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뭐 매매 동향 볼 것도 없이 외국인들이 많이 샀을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외국인들은 일단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산다. 뭐 처음에 미국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다른 나라로 봤을 때 이제 그 하나의 대체제,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들어가 있다면 삼성전자가 HBM을 사고 그 통과 여부 상관없이 실적 여부와 상관없이 삼성전자를 사게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다가 HBM까지 붙어준다라고 하면 더 왜 한국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삼성전자가 1순위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하이닉스와도 같이 가는 건데 지금 이번에 엔비디아가 발표한 그 인프라 그 컨센서스에서 보면 더 높은 사양에 지금 HBM 요구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납품하려고 하는 건 3이고 하이닉스는 4입니다. 네. 근데 이제 더 당연히 한 단계 위이겠죠. 그러면 엔비디아가 원하는 사양에 맞춰줄 수 있는 거는 결국 하이닉스밖에 없어서 일단 지금은 전자도 좋지만 많이 올랐지만 하이닉스. 다만 삼성전자의 공급 기사가 나온다고 하면 일시적으로라도 삼성전자의 상승률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온 기사들이라던가 앞으로 엔비디아가 더 높은 고사양의 하이닉스의 HBM을 원한다면 삼성전자가 통과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수익률을 따라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지금은 반도체에서는 하이닉스와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보시는 게 센 주식이 시장 주도주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네. 결국 데이터 센터 관련돼 있고 그 네. 데이터 센터랑 관련돼 있는 전력주들까지 네. 같이 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AI 산업 관련해서 꼭 우리는 이제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없으니까 뭔가 거기서 지금 하이닉스가 계속 연결이 돼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AI 간다 그러면 무조건 하이닉스 따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런 전력 부분 관련해서는 어떤 이제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이 더 포커스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서만. 일단은 전력기기들이 원가가 철강이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철강이 올해 상반기부터 관세를 먼저 맞아서 이제 원가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 흐름을 보면 1분기, 2분기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뭐 때마침 1, 2분기 때는 올해 3, 4월 달에 워낙에 시장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영향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사실 잘 따라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근데 결국은 미국의 공장이 있는 현대일렉이라던가 효성중공업 두 개는 상대적으로 뭐 관세라던가 앞으로 취해질 조치에 있어서 좀 더 자유스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AI와 관련된 섹터로 이 전력기기들, 그러니까 현대일렉,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LS일렉, 뭐 산일전기, 뭐 이런 종목들은 AI 버블 끝날 때까지 같이 가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은 그냥 전력기기라고 보시기보다 그냥 AI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종목들이다. 그냥 그렇게 보시는 게 매매하시기 편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농심 뭐 네. 이런 식품료들 굉장히 네, 네, 좋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계속적으로 이제 식음료는 좋을까요? 사실 농심 오늘 이번에 올라가는 거는 사실 한 몇 주 전에 나왔던 내용이긴 했었어요. 그리고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으로 삼양식품이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농심을 보자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주가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그런 뭐 이제 사실 어제 올라갔던 거는 뭐 이제 K-팝 데모넌터스와 콜라보 한다고 하는 기사 나오면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의외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의 아성을 뛰어넘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농심이 많이 올라서 다행이고요. 두 회사가 K컬처를 묶어서 가는 거는 맞아요. 예, 두 개는 맞고 그리고 멀티플 자체가 내수에 근데 사실 라면의 원래 글로벌화 원조는 신라면이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뒤늦게 터진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농심도 이제부터는 더 공부를 많이 해봐야겠죠. 사실 아직까지는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왜 약간 머릿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몰라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라갈 일인가 싶어서. 근데 일단은 삼양식품이 대장 역할은 아직은 맞는 것 같고요. 농심이 일단 뭐 주가가 올랐으니까 주가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일단 보면서 앞으로 향후에 우리나라 식료품 그 위에 밑에도 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음 주에 뭐 김밥이라던가 뭐 만두라던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구간이 펼쳐졌거든요. K 소비재. 네, 그래서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엔터나 이런 뭐 화장품도 캐대언으로 갑자기 K 네. 뭐가 붙으면 다 인기가 되긴 했는데 우리가 원래 좀 많이 주력 시장으로 삼았던 게 또 중국이었는데 지금 또 한알령 해제 기대감은 다시 쏙 내려간 들어갔죠. 상황이거든요. 그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엔터나 화장품은 마이너스 요인이 더 큰 거 아닌가요? 하지만 한알령은 저는 해제될 거라고 봅니다. 네, 해제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너무 엔터 주식들, 특히 뭐 우리나라 4대 엔터사들 보면 너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그 심리가 너무 악영향이 너무 좀 주가에 좀 세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좋은 거 다 많은데 굳이 안 좋은 거 사 약간 그 느낌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것 같고 결국은 지금 내년에 스타디움 그 예매된 현황들을 보면 중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영국이라던가 미국이라던가 다 일본이라던가 다 전 세계에 있는 아레나들 보면 사실 중국이 다 100% 중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좀 약간 지금은 비교 우위에서 밀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중국도 소비를 늘리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때가 되면 이 한알령 부분, 특히나 뭐 사실 최근에 미국과 한국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좀 심기가 불편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결국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또 엔터주만 이런 뉴스나 언론에 도배될 때가 저는 또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이브나 JYP 엔터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관심 갖고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그 굿즈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많이 만드는 회사들. 그게 수익성은 훨씬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콘서트 할 때마다 사고 저희 집에도 굿즈 굉장히 많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사나요? 저희 집에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필요할 정도로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있는데 이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굿즈를 많이 소화시킬 수 있는 팬덤을 가지고 있는 아티스트를 보유한 그 회사들 결국은 뭐 빅 엔터사들이겠죠. 그래서 그 회사들 위주로 보시면 지금은 뭐 약간 저는 이제 저점 매수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엔터사들은 잘 모아 가시면 올 하반기나 내년쯤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시장 이제 넘어가서 미국 시장으로 넘어가 보면 실제 트리거가 이제 브로드밴드 오라클이었잖아요. 브로드컴. 오라클은 너무 브로드컴이랑 또 잠깐 브로드컴이랑 오라클인데 오라클이 너무 심하게 진짜 깜짝 놀랄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실제로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이제 알리바바가 AI 칩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세로 돌았어요. 그러면 AI는 어차피 또 이제 중국, 미국 따로 가는 거니까 미국의 저 AI 칩 관련된 주식들은 지속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엔비디아도 좋지만 사실 엔비디아 어제 많이 오르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뭐 특별히 엔비디아가 오르진 않았어요. 이제 확실히 시장은 AI직 칩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 피지컬 AI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해왔던 학습, AI 학습과 이런 칩들을 이용해서 최근에 보면 너무 비싸지니까 이런 AI 클라우드 센터, 데이터 센터 빌려주는 뭐 네비우스 그룹이라던가 뭐 코어웨이브라던가 그런 쪽이 더 주가 상승이 더 훨씬 더 크잖아요. 이제는 각 기업들마다 우리만의 AI 칩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로드컴 같은 회사가 올해는 조금 더 팔란티어나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들이 훨씬 더 향후에는 수익률로는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엔비디아가 주가가 이제 박살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박살 날 겁니다. 근데 수익률 측면에서는 소프트웨어, AI 이제 그 피지컬 AI 쪽으로 가는 우리나라도 설계해주는 회사들 그런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그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기회를 요인을 찾고 있는 게 사실 삼성 파운드리인 거죠. 이번에 계속 고전을 했다가
어쨌든 가격이 어쩐지 모르지만 테슬라와 애플에서 수주를 받았잖아요. 이제 이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전 세계 많은 기업들한테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 8만 원대 주가가 굉장히 싸져 있을 때도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파운드리가 잘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되지만 TSMC도 그거 하나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성도 분골쇄신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봐야죠. 네. 머스크가 도와주니까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저 그 말씀이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말씀하셔서 네.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어저께 갑자기 급등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급등 근데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네, 특별한 맞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네. 뭐 인센티브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한번 시장에 반영됐던 부분들도 큰다고 보고요. 어제 생각이 들었던 거는 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더 서지면서 중소형주들, 기술 성장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기존의 빅테크들 대비해서 테슬라가 어제 많이 올랐다는 거는 어제 다른 로봇 주식들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미국의 중소형 로봇 주식들도 테슬라는 이제 점점 전기차 회사에서 신성장 회사, 특히 로봇이나 자율주행을 바라보는 또는 우주항공을 바라보는 그런 회사로 이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고 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그쪽에서 돈을 이제 벌어준 캐시카우 역할은 하겠지만 지금부터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에 더 민감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대변혁의 시대인 것 같아요. 뭐 반도체주도 저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미증시에서 반도체 AI주들 강했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네. 오픈도어가 지금 CEO 변경되면서 또 엄청 급등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정말 미래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는 쪽도 있지만 그런데 기대감만 있어서 되냐? 그렇죠. 펀더멘탈은 아직도 네. 그대로인데 뭐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았거든요. 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미국도 중소형주들이 이제 난리불 하기 시작하는 거면 이제 왜냐하면 이게 빅테크들이 수급이 다 차니까 결국은 성장주들 다른 룸이 있는 쪽으로 돈들이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뭐 사실 이런 거를 보고 주가에 거의 다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금리 인하에 대한 여력도 충분히 있는 거 아직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금리 인하. 아직은 뭐 앞으로 한 3번, 4번 정도 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뭐 과거의 경험들로 비춰봤을 때 지금이 버블이네 아니네라는 의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사실 버블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았어요. 다 이게 이게 현실이다 받아들일 때 뭔가 지금 상황이 당연하다라고 했을 때가 그때 버블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낙관했을 때 의견이 한쪽으로 쏠렸을 때 지금도 시장이 더 올라가네 마네 의견들로 다시 되게 의견들이 많잖아요. 지금 9월달 의견도 블랙록 같은 경우는 9월달 조정 없다라고 했지만 JP모건은 금리 인하 이후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의견이 갈리는 것처럼 지금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의견이 팽팽해요. 이게 수급이 밸런스에 맞아준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한쪽으로 쏠릴 때가 문제라고 봐서 아직까지는 저한테 질문해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의문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중소형주들은 충분히 조금 해볼만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개별 종목들까지 뭐 주가를 다 맞추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여전히 안 오르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아직 성장성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그때마다 멀티플을 얼마큼 줄지는 시장이 판단하는 거고 금리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있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 달리는 말을 네. 계속 타 있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